척추가 바로 서야 건강도 바로 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긋지긋한 통증으로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불청객, 척추 질환. 비수술적 치료부터 고통을 최소화한 수술적 치료 방법까지. 삶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을 활짝 연 사람들. 그리고 척추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닥터를 만나봅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를 제시하는 이동엽 원장. 국민의 80%가 앓고 있다는 척추 질환. 척추 질환 중 가장 흔하게 생기는 병이 바로 허리 디스크입니다. 지난 2012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환자가 무려 3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노년층에서 생기는 병으로만 알려졌던 허리 디스크. 하지만 이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김종근 씨. 며칠 전부터 극심한 통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앉아있는 것도 고통스럽다는 그의 걸음걸이가 위태롭습니다. 지금 아픈 부위가 양쪽 엉치 부분이 하고 허벅지 옆부분이 제일 아픕니다. 김종근 씨를 고통으로 몰고 간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MRI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갑자기 그에게 찾아온 극심한 통증. 척추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허리 디스크가 터져 흘러내린 상태입니다. 오른쪽 눌렸어요. 가운데 보면 약간 남아있는 정도. 양쪽 가지 나가는 거 다 눌렸고요. 양쪽 다 많이 심해요. 그래서 이걸 작게 절개를 하고 마취하고 절개를 하고요. 뼈하고 뼈 사이 구멍이 보이죠? 자, 한번 당겨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도 양쪽 다 쭉 당겨보세요. 힘 주세요. 힘. 자, 힘을 주면 이게 오른쪽도 힘이 많이 빠지는데요. 이게 어제부터 그랬다고 그랬죠? 예, 오른쪽. 예. 근데 다리에 힘이 빠지는, 특히 발목에 힘이 빠지는 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풋드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풋드랍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소변을 못 보는, 그 방광으로 가는 신경이 또 심하게 눌리면 소변을 못 볼 수 있는데 마미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고요. 빨리 수술할수록 빨리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술할 시기를 여기서 일주일, 2주일 이상 고민하고 놓치면 이제 마비가 또 심해지겠죠. 어느 선도 이상 진행이 돼버리면 수술을 해도 100%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자. 디스크가 파열돼 극심한 통증과 발목 마비가 진행된 상태. 곧바로 응급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현미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방식으로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2cm 정도의 아주 작은 절개창을 통해 수술 부위를 찾아가는 이동엽 원장. 디스크는 젤리 같은 수획이 섬유 주머니에 쌓여있는 구조입니다. 허리 디스크 파열은 조각이 섬유 주머니를 뚫고 밖으로 떨어져 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디스크 조각이 탈출할 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신경을 압박합니다. 떨어진 디스크 조각을 찾아 제거하고 레이저를 통해 나머지 부위를 태워 정리합니다. 최소 침습으로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적고 수술 후 회복 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저는 보통 저희가 이제 핀포인트죠. 그 크기 조절이 가능한데 핀포인트로 아주 작게 가기 때문에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부분들을 레이저로 일단 그 조각들도 없애고 일부 또 이제 증발시키면서 내부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젊은 의사들 중에 이 레이저를 한번 써본 사람들은요, 훨씬 수술이 쉽고 도움이 되고 환자분한테 결과가 좋기 때문에 한번 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레이저를 씁니다. 김종근 씨가 응급수술을 받은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과연 김종근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수술 전 위태롭게만 보였던 김종근 씨의 걸음이 한층 가벼워 보입니다. 점점 회복되어가는 그의 얼굴도 편안해졌는데요. 예, 완전 180도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걷지를 못했는데 수술 직후에는 지금 뭐 통증도 거의 없고 걸음도 자유롭게 걸고 훨씬 좋아졌습니다. 심적으로.
김종근 씨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불청객. 하지만 모든 병이 그렇듯 4년 전부터 그의 허리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운동 거의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체중이 키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가세요.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면 허리가 이제 눌리겠죠. 그다음에 담배. 계속 강조하는데 담배를 피면은 디스크가 빨리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가 관리가 됐으면은 이런 정도 상황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좀 허리가 약간 아프다. 뭐 많이 심하지 않지만 이상하다. 뭐 통증이 반복된다. 이럴 때 빨리 와서 검사를 해서 이 상태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보고 아 괜찮네요. 뭐 생활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때부터 적극적인 관리, 운동, 치료가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은 겪는다는 허리 통증. 하지만 무심코 넘겼다간 큰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68살의 심동문 씨. 가끔 허리가 아팠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통증은 다리까지 타고 내려왔고 제대로 걷기도 힘들 만큼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허리가 아픈 걸 갖다가 이제 무리를 좀 했더만 여가 좀 이상하게 살 땡기는 기가 있더라고. 무리가 일로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니까. 심동문 씨가 이동엽 원장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환자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살펴보는 이동엽 원장. 엉덩이하고 다리 쪽으로 아프죠, 그죠? 다리 옆으로 아파요, 뒤로 아파요? 뒤로 이렇게 당기면서요. 자, 다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프면 얘기하세요. 이거 아프세요? 예. 여기서부터 벌써 아프죠, 그죠? 예. 자, 이쪽은 어때요? 여기 잘 올라가죠? 예. 이게 디스크가 이 5번, 6번이 오른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이 엉덩이하고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을 눌러서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아프고 불편하신 거예요.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소획이 섬유 주머니에 쌓여있는 구조입니다. 심동근 씨는 소획이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디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 풍선에 바람 빠지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풍선이 빵빵하게 바람이 차 있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 빠지면 저절로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연골이기 때문에 튀어나왔다가 치료만 잘 해서 고비만 넘기게 해주면은 자연히 그 디스크가 흡수되면서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이나 물리치료, 주사치료 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는 시술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런 자연 치유를 유도를 해주는 거죠. 디스크가 완전히 파열되지 않고 발목 마비 증상은 없지만 다리 통증이 심해 신경 성형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mm 정도의 미세한 카테터를 꼬리뼈 쪽 신경 통로로 삽입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탈출되면 신경 주머니 주위로 유착이 쉽게 생깁니다. 이로 인해 신경 주사 치료 시 주사 약물이 제대로 퍼지지 않아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경 성형술은 신경 주머니 주변의 유착을 박리하고 노폐물을 세척해줍니다. 그리고 약물을 주입해 돌출된 디스크로 인해 생긴 염증 등을 제거해주는 시술입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저기 병실 가서 1시간 누워 계시고요. 누웠다 일어날 때 처음에 그 오른쪽 다리 좀 힘이 없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일어나세요. 신경 성형술을 받은 지 1시간 뒤 심동문 씨가 똑바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가 안에 기가 오거든. 네네네. 전에 걸으면 여가 짜리짜리 기가 오거든. 저랑 운이 맞으시나 봐. 예, 우리 인동여수 의사님하고 운이 맞아. 운이 맞으시나 예, 맞아. 그 정도로 많이 좋아지시면은 아마도 이제 경과를 봐야겠지만 거의 수술 안 하고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극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 의사들이 치료하는 맛이 나는 거죠. 예, 다행이세요. 8개월 전부터 시작된 통증 때문에 똑바로 누울 수도 없다는 심재인 씨. 대퇴부 요쪽이니까 하면서 여가 최고 아프고 이 반대쪽으로 해갖고 이 한 번만에 안 들어가니까 이 반대쪽으로 해갖고 이리 다시 또 이쪽으로 이리 조금 뭐가 있다. 이쪽 쪽에는 조금 아프다가도 그만 집에 가서 조금 쉬면 좀 나사지고 뭐 또 그리 하니까 좀 괜찮았는데 이제 뭔가 아프다 보니까 이제 병원을 안 찾아올 수가 없죠. 심재인 씨 역시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다리 통증이 심한 심재인 씨도 신경 성형술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허리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도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빨리 치료를 받는다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척추 관절 질환의 80~90%는 이런 비수술 치료로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드리고,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안 되는 거 억지로 잡고 있으면 이제 낫지도 않을 뿐더러 괜히 돈만 쓰고 마비 오고 후유증 남거든요. 수술해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적절한 시점에 빨리 정면 돌파도 유도를 해드리고, 그게 이제 의사가 할 일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 지침을 잘 잡아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가시도록 유도해드리려는 게 이제 치료 철학입니다. 1시간 후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심재인 씨. 그동안 참아왔던 시간들이 후회스럽습니다. 웬만하면 좀 잘 참는 성격인데, 좀 아픈 거는 좀 잘 참는 성격인데 원강 아파갖고 저도 뭐 병원에는 될 수 있으면 안 올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 원강 너무 아파갖고 왔기는 왔는데 그 시술 하나만으로 이리 또 통증이 안 온다는 게 정말 저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심동문 씨를 찾았습니다. 심동문 씨 부부가 정성 들여 가꾼 텃밭.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허리 디스크 탈출증으로 한 걸음 떼기도 힘겨워했던 심동문 씨. 하지만 지금은 아내와 함께 배추를 수확하는 일도 거뜬합니다. 용격에 나도 또 수술이 잘 돼가지고 건강도 좋고 이러니까 지금 좋습니다. 자기보다 더 남한 사람도 운동해야 되는데 산하고만 무작정 다리가 아프고 이런 게 집에 들어앉아 꼼짝 안 하는 기라. 야 이제 허리 나서갖고 나가 이제 일하러 가면 이제 산을 뜯고 올라가야지. 괜히 타박을 주지만 남편 걱정하는 건 아내뿐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부부의 발걸음. 함께여서 더욱 행복합니다. 이른 아침 의료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에 여러 갈래길이 있듯이 환자마다 증상이 다르고 치료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환자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의료진들에게 있어 평생의 숙제입니다. 이 환자분이 왔는데 이 심한 디스크인데 A라는 치료가 가능하고 B라는 치료, C라는 치료가 가능한데 과연 어떤 게 이분한테 제일 좋은 방법일까? 또는 이 환자분이 병이 여러 군데 있는데 과연 A만 수술해도 될까? B, C, D까지 다 해야 될까? 거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고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선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67살의 이성림 씨. 거동이 힘들 정도로 왼쪽 다리에 통증이 심합니다.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 허리 아픈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허리 아픈 지는 오래됐는데 병원에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여러 곳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님님은 MRI를 뭐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많이 찍으셨는데 MRI 상에서 병이 일단 별로 심해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렇다. MRI 사진상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다는 이성림 씨. 하지만 계속되는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았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동안에 이런저런 병원에서 이미 치료를 다 해봤기 때문에 하고도 안 낫는 상태에 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외측 함유 협착증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한 거죠. 척추 질환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이거든요. 정확한 진단이 되고 나서 거기에 맞춰 치료가 이 단계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진단 자체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가 왠지 좀 다른 방향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생하셨고 효과도 별로 못 보셨고 결국에 고생하다가 이제 방향을 찾고 수술 쪽으로 가게 된 그런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치료를 받았다는 이성림 씨. 25년 동안 그녀를 고통 속에서 살게 했던 원인은 바로 외측 함유 협착증이었습니다. MRI 검사에서도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인 척추관. 척추관 중심에서 신경근이 나오는 통로의 협착을 외측 함유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협착증은 인대와 뼈가 자라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눌러 증상을 유발하는데요. 2에서 3cm 정도 최소한 절개한 후 신경을 누르고 있던 뼈를 제거해줍니다.
앉아간 대로. 오른쪽 부위에도 협착 소견을 보였던 이성림 씨. 협착 부위를 찾아서 자라난 뼈를 동시에 제거해줍니다. 인대가 이제 딱딱한 덩어리처럼 변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뼈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조각들이 계속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요걸 제거를 해줍니다. 그동안 이성림 씨를 고통 속에 몰았던 덩어리가 모두 제거됐습니다. 수술을 마무리하는 이동엽 원장. 기존의 수술보다 절개 부위가 작아 수술 후 회복이 빠릅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상태가 많이 좋아진 이성림 씨. 빠른 회복을 위해 수술 이후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난 지금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안 절고 바로 걷는 게 좋아지고 이제 절인 게 전자는 잠을 못 자고 절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아. 이거 빨리 했으면 싶은 기라 빨리 했으면 좋을 걸 너무 오래 있었는가 보다 싶어. 뭐 어차피 돈 들 거 고생하고 돈 들 거고 막 일찍 했으면 고생도 덜 하고 했을텐데. 병든 허리는 단순히 보행장애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허리 통증 때문에 일을 그만둔 강진묵 씨. 갑갑한 마음에 밖으로 나왔지만 통증 때문에 발걸음마저 무겁습니다. 그래 조금씩 걷고 이렇게 풀어주고 가야지 계속 그냥 쭉 가게 되면은 더 힘들고 더 오랫동안 쉬어야 돼. 계단을 오를 때는 그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집안에 있을 때는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똑바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운 강진묵 씨. 아픈 허리 탓에 창밖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 일과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강진묵 씨. MRI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사 결과 척추관 협착이 심한 강진묵 씨. 그런데 척추뼈가 어긋나 있는 상태입니다. 뼈가 신경을 누르고 뼈가 덜렁덜렁한다. 디스크는 연골이 누르는 거기 때문에 흡수가 가능한 구조지만 이분은 뼈가 신경을 누르고 있고 뼈가 덜렁덜렁하기 때문에 시술 가지고 절대로 교정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사실 요즘 본인이 환자분이 수술을 하기 싫어하니까 시술해주세요. 그럼 다 시술해줘요. 근데 하고 나서 처음엔 좋은데 6개월, 1년 있으면 다시 아파서 결국은 수술을 다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 이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으로 낫는 분이 있고 주사로 낫는 분이 있고 시술을 해야 되고 또 수술로 가야 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주사나 시술로 절대로 나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해야 되고 수술로 가야 되는 거고요.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 뼈와 인대로 인해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감압술과 불안정한 요추뼈를 고정시켜주는 수술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최소한의 절개만으로 수술 부위를 찾아가는 이동엽 원장. 손톱만큼만 뼈를 제거하고 작은 구멍을 파서 구멍 사이로 땅굴 파듯이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럼 의사는 수술하기 아주 힘들어요. 힘들지만 환자분은 자기 정상적인 뼈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경과가 좋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운동 관리만 잘 하시면 또다시 수술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작은 구멍을 통해 신경을 누른 최소한의 뼈만 제거하는 과정. 미세하고 정교한 작업인 만큼 고도의 숙련된 노하우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척추 유합 수술을 할 때 크게 절개하고 자기 뼈를 많이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회복이 매우 느리고 합병증의 위험도 높습니다. 최소 침습 척추 유합술은 허리 근육과 뼈를 최대한 보존해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척추뼈의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빈자리에 인공뼈를 집어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나사못을 이용해 불안정했던 척추뼈를 고정시켜줍니다. 불안정하게 흔들렸던 강진묵 씨의 기둥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막혔던 신경도 뚫렸습니다. 강진묵 씨가 수술을 받은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보조기에 의지하고 있지만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는 강진묵 씨. 그러니까 실밥 힘이 안 주어져가지고 저걸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힘이 주어지는 게 첫째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운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은 진작 수술을 하고 저걸 해야 되는데 고생대로 하고 늦게 이제 이렇게 하게 돼. 그게 좀 후회스러워. 미련스럽게 참고 병을 키웠던 지난 날들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며 다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는 희망에 힘을 내봅니다. 가급적이면은 자연치유를 고칠 수 있도록 자연치유를 유도를 해주고, 정 안 될 때는 이만큼 째고 요만큼 째고, 이만큼 뼈 제거할 거 요만큼 제거하고, 나사 넣을 거 나사 안 넣고 고치고, 그런 의사한테 치료를 받으시면은 아무래도 결과 자체가 우리 몸이 이만큼 충격을 받는 거랑 요만큼 받는 거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도 좋고 또 추후에 예후 자체가 훨씬 낫지 않을까. 허리가 펴야 인생도 활짝 핀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불청객으로부터 허리 건강을 사수하는 방법. 척추가 보내온 이상 신호를 무심코 넘기지 말고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는 것만이 100세까지 튼튼한 허리 건강을 사수하는 지름길입니다.